인생을 좀 다시 사는 기분인 게요. 저도 주말에 헌법을 조금 다시 봤고요. 그 민주주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적어도 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진 않더라도 다수가 소수를 리드를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소수가 다수를 오히려 뭐 리드한다는 표현보다는 거의 지배하는 그림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소수 기득권층과 소수 부패 집단이 다수를 리드하고 다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배제해버리는, 심지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선거, 총선을 통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봤는데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초월한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정치인이 선출되고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본인이 특권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또 평생 변호사업을 할 수 있죠. 의사도 평생 업을 할 수 있죠. 회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의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제도로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특혜를 받았을 때는 뭐냐.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그 특권이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특권을 가지지만 그 특권을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준 것. 이게 이제 전문가 제도의 원래 도입 취지예요.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공적의식이 강해야 하고 윤리의식이 남달라야 하고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지금은 이 전문가 집단이 특권을 사유화해버리는 거예요. 야, 특권은 내가 이미 가진 것이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야. 너도 임마 필요하면 변호사 공부해서 변호사 하지. 너도 필요하면은 회계사 하지. 너도 필요하면은 선출직 공무원 돼서 임기 보장 받지. 그때부터 내가 가진 거다 막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적이 없었고 그런 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학습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그 특권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제도로서 주는 이 특권이 사유화가 돼버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된 놈은 손해만 보고 돼 있는 놈은 지 맘대로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게 이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이 얼마나 큰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본다면 나라가 완전 거꾸로 가는데 아닌 대중이 그거를 사유하고 있는 집단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항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는데 그나마 야당이라도 있으니까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전투력과 그리고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특검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검밖에 없다. 특검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 체계로서는 도무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의혹을 풀 수가 없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왜곡된 정보로 왜곡된 기소와 왜곡된 재판과 왜곡된 선고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넘어서려면 특검밖에 없다. 라고 하고 특검에서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 판단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화영 사건과 관련된 특검은요. 이재명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잘못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그리고 편향적으로 사용해.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 이걸 봤을 때 수사해야 돼요? 수사하지 않아야 돼요?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할 때 불법 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는 게 특검이지 판결을 어떻게 바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의 불법 사실로 의심되는 사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기소를 다 해서 재판 과정에서 자 그런 자료를 내놓은 거를 판사가 저렇게 결론 내는 것을 그대로 국민들이 판결이니까 받아들이라 이거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그 검사의 불법적 사실로 의심되는 내용들을 수사를 하자. 그러면은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까? 특검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특검하면 비용도 시간도 국민적 에너지도 엄청나게 낭비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지금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는 내용이 엉터리라고 누가 봐도 엉터리인데 이 수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 수사하고 있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불법 사실까지 의심이 되는데 그대로 놔둘 거냐.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해야 되죠. 박앵커가 내가 만약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선택적으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특검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 유진님께서 본질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다 말씀 주셨고 아까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지 않다. 송지수님이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 진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뭐 두 분 말씀 동의하고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윤발님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이 일을 해야지요. 맞는 말씀이고 그러면 근데 제가 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민주당 이게 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실제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론은 반쪽짜리 국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국회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근데 민주당 주자로 범야권 다수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몰아붙인다 한들 대통령의 거부권 살아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 특검은 출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21대 국회 때와 우리가 동일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발의한다. 표결에 붙인다. 국회 차원에서 통과가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 거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논리를 세워서 국민 설득하면서 현재 권한을 위임받았던 내용 가지고 뭐 계속 이행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본인의 권한대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회가 대신 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국회 개인 정치인들 국회의원 자신을 위해서 뭔가 쓴다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보죠. 누군가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억울함 하나를 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네. 정말로 한심하지만 약간 특이하게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럼 예. 8명이 이제 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8명이 비는 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계속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중에 하나는 특검이 통과될 것이다. 특검이 하나 통과되면 특검의 효능감을 예. 누군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특검의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오겠죠. 예. 자, 거기에서 한동훈 특검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부분에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 우스개로 들려서 제가 예. 제가 특이한 일이 있다고 한 것은 예. 그런 이야기까지 어디에서 8명이 동조를 해서 특검이 재의결해서 통과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끝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체 양명주에서 지금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양평? 양평교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내놓고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거기 거부하겠죠. 또 가야 되죠. 예. 어떻게 하면 계속 이 문제는 국정 운영을 야당이 방해한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되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실제로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의심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 하나도 국민들이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방치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자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갈 거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자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자료 안 주는 거 국민들이 훤히 알도록 해놓고 그러고 뭡니까? 오늘 정말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럼 정권 바꿔야 되죠. 정권 바꿔서 그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권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 거 당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2년 뒤든 3년 뒤든 1년 뒤든 정권을 바꿔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차곡차곡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싸움이 밀었다가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정권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 고통을 국가가 당하고 있고 국민이 당하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른 개혁과 혁신은 없다라는 인지를 확실히 하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정말로 냉정하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